오늘은 대한민국 수명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 핵심 위치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적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속국화를 기획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택하시겠습니까? 또는 북한에서 남한을 적화하고 흡수하려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분야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당을 하나씩 종중화시키고 그리고 간첩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또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포섭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고정간첩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의원이 돼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또 대통령이 돼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이러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와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NL이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민노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장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수가 들어와서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진당도 그런 형국이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거의 주사파 NL에 있는 사람들, 전대업 세대, 그리고 최근에 한총련 세대들이 거의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크게 헤게모니를 종북 세력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은 한 정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하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거에서 이기게 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방법은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다른 정당하고 구분이 되고 취약하겠죠. 만약에 모든 정당들을 접수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들이 모두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일한다, 또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위한다, 또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죠. 굳이 선거를 개입해서 부정선거에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누가 돼도 결국 중국의 속방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누가 돼도 북한 정권에 대한민국을 들어바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랬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이고 바람직한 상태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민주당의 색채가 종중의 색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 단속을 하는 것도 막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자학원이나 부동산 침탈, 그리고 태양광 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중국 공산당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죠.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선 정율성 공원을 시장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죠. 그러면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국힘당은 우파 정당으로 정상적으로 다른 자유세계와 같이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내거나 북한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자학원을 폐쇄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좌파는 아니지만 친중, 종중, 이런 형태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또한 과거의 NL 주사파들, 북한과 가까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향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매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인지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벌어져서 그것이 뭐 진영 논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많이 되면 좋을 테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힘당을 하면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차이 없이 종중이고 차이 없이 종북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다수 의석을 점유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통일헌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것도 가장 반역적인 모습 그리고 매국적인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이나 중국에 들어바치는 형태로 개헌을 해 나간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정당은 그렇지 않다. 이 정당은 그렇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주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중국에 가서 체류하게 되면 투표권을 일정 기간 내에서 받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죠. 특히 압도적으로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거의 몰표식으로 다 찍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국힘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의 무장공비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을 희생자 또는 유공자,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로 자꾸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당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민간인 희생자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찬동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침탈, 그리고 공자학원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힘당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은 어떤 정당이 되더라도 결국 종북의 색채를 떼겠죠. 누가 이기든 간에 하고 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통일헌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예 나서지 않고 있죠. 부정선거를 일소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국힘당이 희생자를 할 수 있습니까? 희생자가 앞서서 부정선거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권만 해도 6번, 윤석열 정권에서 3번에 걸쳐서 부정선거가 있고 상당 부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힘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서 계속 막는 사람들, 부정선거 말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을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준석이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히려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국힘당이 먼저 막아주니까요. 이들이 왜 이러는가? 왜 선거의 부분에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가? 사람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 약점이 잡혀 있거나 또는 이 사람들도 종중 세력이거나 매수당했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게 정당 부분 그리고 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명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별로 종중, 종북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침투되어 있는가? 또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정당별로 얼만큼 애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또 얼만큼 애쓰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통일전선 선동부에 소속되어서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99% 다 왔습니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역사 인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 아니면 손자들의 그 역사책이나 역사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려고 그러고 자유라는 표현도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그러고서 건국한 나라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공작이나 역사적인 조작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북한의 역사관인지 대한민국의 역사관인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부에 보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다 됐습니다. 99% 완수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겠죠. 다음은 이제 노동계로 한번 그러면 가보시도록 하시죠. 우리나라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동운동하면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익, 이러한 부분들, 이익 단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노동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하고, 그리고 반미를 하고, 그리고 종북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간첩단 사건하고 노동단체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되지 않나요? 종북, 거의 고정간첩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에이전트로 와 있는 고정간첩이든 아니면 난파간첩이든 아니면 여기서 있는 아로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여기 완수됐습니다. 내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뒤집어 엎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겠죠. 그러면 언론계는 어떻습니까? 언론계도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죠. 거기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영방송도 아니고 노영방송이라고 그러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노동자의 권익을 아니면 공정한 언론 이런 부분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도 보고가 될까요? 여기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영화계는 어떻습니까? 무장 공비가 희생자가 되거나 민주투사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학, 영화, 소설, 이런 식이 벌써 보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로 깔렸죠. 서점에 깔려 있고 영화관에 상영하고 있고 연극을 그렇게 하고 있고 문학작품에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영화와 문화 이런 픽션이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었느냐? 마지막 1%를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제 미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 힘이 약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힘 그리고 국제관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는 세력들에게는 아주 적기이겠죠. 곧 대만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가 있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또 변동이 있겠죠. 약화될 때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또 미국 여러 부분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이 자국의 안전보다 자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험보다도 더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국력이 상당히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투철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지킬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침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원내 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또 언론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세력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그 힘이나 역량, 이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문화계, 예술계, 출판계, 언론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힘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한민국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언론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노동계도 정상화시켜야 되고 문학계, 예술계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수명 얼마나 남았을까?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